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 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 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 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 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구조로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 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심사 기준, 자기 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4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적 권리와 자격 제한, 공공행정의 자율성 간의 균형 문제를 다룬 중요한 헌법재판 사례로 관련 직역 종사자분들과 법률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법무사, 행정사, 법원 공무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령 및 행정조치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요 주장으로는 법무사법 및 행정사법에서 규정한 업무범위 제한, 보수기준 설정, 사무원 수 제한, 업무 방식 규정은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과도한 제한이며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격사별법인 구성원 자격 제한 조항들은 법무사 행정사 등이 전문성이 있음에도 해당 법인의 구성원 또는 이사로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타 전문 자격사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공무원 관련 사법행정 방침, 승진시험 폐지, 전문성 강화 명분의 인사 개편 등은 공정한 인사 기회를 침해하거나 직무 안정성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에서 행정사를 회원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는 행정사의 정보 접근권, 절차 참여권, 국민에 대한 서비스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5항에 따라 법무사나 행정사가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동업할 수 없게 된 점은 동등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각 법령과 조치들이 자격사 간 직역 간 불균형과 제도적 차별을 심화시키며 헌법상 기본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직업활동 및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법령 및 행정조치들로 한정됩니다. 위 항목들은 청구인들의 청구 취지와 헌법적 판단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으로 확정한 조항들입니다. 각 조항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가 본 심판의 중심적인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는 먼저 법무사 및 행정사의 업무 범위 제한에 관하여 법무사법 및 행정사법상 직무 범위를 규정한 조항들은 해당 자격사의 전문성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률 생활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사 사무소에 둘 수 있는 사무원 수를 제한한 규정은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대하여 법무사의 보수 기준을 정한 조항은 국민이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의적인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전문자격사 법인의 구성원 자격 제한에 대하여 법무사, 행정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법인의 구성원 자격을 각 자격사에 한정하는 관련 조항들은 직역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지니며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대법원장과 자문기구 간의 내부적 행정 절차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회원가입 자격 제한에 대하여 행정사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운영 조치는 법령체계에 따른 결과이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단순 행정 운영에 해당할 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상 동업 제휴 결탁 등의 행위에 관한 금지 조항에 대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함께 법률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동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변호사 자격제도와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규제로서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들의 모든 심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격사 간의 직역 분리와 법적 자율성 보장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헌법이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정당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